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저PBR주가 한 테마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증시는 여전히 빅테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그 추세에 대한 의심은 좀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도 이제 조금씩은 아이디어들이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M7에서 뭐 M6도 아니고 테슬라를 쏙 뺀 M6도 아니고 AI5라 그래서 뭐 거기서 거기인데 새로운 뭐랄까요 신조어를 좀 잘 만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 간밤에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만 네네. MS, AMD, 뭐 TSMC, 브로드컴에서 이제 AI5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분히 많을 것이고, 그렇죠. 네, AI5 공교롭게도 지금 뭐 저 PBR주가 좀 급등했다 좀 소폭 조정을 보이는 국면에서는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이 AI 그리고 AI5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A5라는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사실 축구가 져서 이겼으면은 좀 더 신나게 얘기 드렸을 텐데 뭐 적토마처럼 튀고 뭐 말처럼 날뛰고 날뛴다는 게 막 달려가고 질주하고 이런 주식들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근간이 되는 파운데이션, 기반이 되는 주식들은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장에서 AI가 하나의 웨이브가 그대로 간다는 걸 확인하는 그 기준은 세 개의 업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일단 개.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TSMC인데요. 다 아시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루하죠. 맨날 지루한 느낌이 왔는데 지루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근간을 잘 잡고 있으면은 네. 아까 여러 가지 AI5가 됐든 7 됐든 8이 됐든 그 낙수 효과가 한국의 어떤 회사가 됐든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업체들이 지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뀌면은 뭔가 좀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반이다. 그러니까 모든 오픈 AI를 포함해서 스타트하는 생태계 첫 스타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작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거 구글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치고 나갔기 때문에 흡사 그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흥민 몸값이 비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싸다는데 지금 PR이 30배 초중반이니까 항상 비싸다고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꾸준히 그 기반을 갖추고 있고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수요가 확인이 되면은 그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엔비디아라는 업체 또는 AM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업체의 예. 칩의 GPU 수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것을 다 기반에서 받은 것을 대들보 역할로 떠받치는 거죠. 엔비디아가 떠받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요하고 최근에 뭐 목표 주가가 상향 러시로 오는 원화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40% 넘게 하니까 어저께 4% 올랐으니까 오늘 한 1, 2%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대들보 기반은 마이크로소프트, 대들보는 엔비디아. 그러면 그거를 생산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제 생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TSMC하고 하이닉스가 있는 겁니다. 삼성이 뛰어들라는 거죠. 근데 TSMC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 서포트를 못 해주면은 제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 부메랑이 있기 때문에 TSMC, 뭐 TSMC 애매하면 한국 같은 건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세 명이 못 가면은 브로드컴이고 뭐건 간에 다 허상이다. 허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앞서기는 뒤서거니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의 기술적 분석에서 뭐 5일선, 20일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전체적인 AI 흐름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뭐 5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간 아니면 이제 뭐 핵심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을 수 없고 칩을 납품하는 이제 GPU, 엔비디아 그리고 그 GPU를 이제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 요 삼각편대는 뭐 공고하고 이제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게 확인이 돼야 돼.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의 수요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최근 시장에서 이 AI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다 보니까 그렇죠. 공급을 하려면 캐펙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할 거고 네네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낙수 효과도 있고 아니면 이 밸류 체인이 확장이 되면서 하나의 큰 어떤 그 물줄기 그리고
국가 경제 네네. 아니면 뭐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 네. 밸류체인에 들어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도 나올 수밖에 중요한 없고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는 뭐 의뢰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 중심의 재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능성과 이 재편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 수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그 GPU를 만드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AMD를 통해서 TSMC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캐파적으로는 TSMC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GPU하고 짝꿍을 이루는 게 HBM인데 그건 하이닉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 삼성전자죠. 하이닉 삼성전자의 캐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헤게모니 싸움이 약간 있어요. 수요 자체는 뭐 2배다, 2.3배다, 뭐 3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 그 예측이라는 게 뭐 3개월 만에 바뀌는 거니까 하여튼 최소한 2~3배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TSMC 입장에서는요. 네. 그 이게 얘네 3나노 캐파하고 관련되거든요. 예. 3나노 캐파가 제대로 얼마나 거기에 엘로케이션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생산성을 따라 올리면서 이 수요를 받을 것이냐는 건데 예. 엔비디아나 AMD라든지 또 기타 또 비슷한 업체들이 요구되는 수요를 이런저런 다 맞춰주려면은 TSMC가 3나노 캐파에서 애플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기 캐펙스를 더 늘리든지. 근데 TSMC도 캐펙스를 많이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TSMC의 캐펙스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다지 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3나노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나노가 작년보다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네. 그 많이 한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3배, 2.5배 수요를 맡을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한국의 HBM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레발쳐갖고 HBM 캐파를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도 문제고 네. 하지만 트래디셔널 PC나 서버나 휴대폰 이런 쪽의 수요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고 감산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HBM 쪽으로 좀 많이 엘로케이션 해주고 싶은데 아까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거 보니까 이게 밸런싱 액트를 갖추려는 게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어려운 건데 삼성전자가 더 어렵죠. 예, 왜? 그렇죠. 아직 엔비디아 수요를 수급을 못 못 받고 받았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조금 더 플렉시블한 편이라서 이런 거 복잡한 게 있어서 이런 공급 사이드가 수요를 미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마 올 가을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을. HBM3E가 얼마만큼 양산성이 확보되느냐는 건데 HBM3E가 됐든 3가 됐든 일드가 70%가 넘지 않은 상태고 하이닉스 경우입니다. 삼성은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다이 페널티라는 거 같은 웨이퍼에서 일반 DRAM보다 DDR보다 다이 숫자가 칩수가 적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할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도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 2월 현재까지 고민하거나 확정이 안 돼 있거나 그렇다면은 아마 이거는 상반기까지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더 공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AMD는 어떻게 하시냐? 선택이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가격을 많이 압력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AMD는 가격 압력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걔네들도 수요를 받을 때 우리 오늘 팔란티아가 30% 오르고 그랬는데 그런 각종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이 소프트웨어 수요단에서 오는 수요를 다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이건 거죠. 엔비디아가 2월 21일 날 실적을 발표되는데 과연 실적이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약간 못 미친다면은 그거는 얘네들의 수요 자체의 포텐셜이 아니고 공급 자체의 타이트니스 때문에 약간 수그러들거나 80%가 아니고 65%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식 호사가들한테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굳이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에는 공급 수요가 매칭이 되는 거는 가을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서두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네. 그리고 이제 TSMC의 핵심 기업들의 어떤 버팀목 아니면 이제 상승을
갖고 간다면 의심의 여지는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연결했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전통 서버라든지 기존 메모리 업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언더했죠. 저 PBR주가 움직였지만 사실 반도체나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배제된 상태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 저 PBR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2,600까지 시장을 갖다 놨지만 그렇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올라가려면 결국 이 성장, AI, 반도체가 끌고 가줘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네. 또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sek터 이제 조금 더 다시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리고 예전과 같이 작년에 반도체 반만 나와도 무조건 막 시장이 움직이던 거하고는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일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바란스. 밸런스, 바란스. 밸런싱 믹스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을 네. 작년에 말에 좋아했다고 더 강조했지만 그 순간에도 절대 마켓 우리 시총의 비중, 우리 그 포트 비중을 네. 뭐 40% 50% 면 안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거꾸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 분명히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속도 조절은 있겠습니다만 근데 속도 조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좋다 해도 거기에 뭐 몰빵해서 50% 60% 그러지. 약간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밸런싱 액트라는 비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30% 25% 그다음에 아까 이런 그 뭐죠? 그 자동차 포함한 PBR. 밸류 업 이런 관련주에 또 한 30%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실적이 나오고 퀄리티가 있는데 요즘 이런 상태에서 약간 소외되는 거, 그 저가 매수 해가지고 한 20%, 3, 3, 2 하면은 80%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이런 식으로 밸런스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는 게 항상 중요한데 포모 현상이 약간 왔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는 그 반도체가 포모 현상 왔고 지금은 또 저 PBR에 대한 포모 현상이 왔는데 조금 차분하게 보시면서 어떤 믹스로 가져갈 것이냐. 3, 3, 2에도 3 안에서도 어느 주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요. 대장주가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수혜주 대장주는 뭡니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예요. 그게 안 가고서 다른 것들이 난리 쳐봤자 도롱 타물이다. 아까 그 PBR ROE인데 PBR ROE를 높일 수 있는 회사는 잉여현금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아가 왜 먼저 갔을까요? 그 먼저 선언했고 있을 때 갔잖아요. 그쵸. 근데 초반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딱 오니까 조금 멈칫하는 그렇죠, 거고. 근데 현대차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 대비했을 때 이렇게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목표 주가가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대형주가 빠졌을 때 사는 게 맞아요. 대형주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거 중심으로 마치 아까 MS, 엔비디아, TSMC를 중심으로 보면서 다른 거를 플레이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요. 일단 뭐 춘절, 구절 이후에도 지금 데이터가 나올 텐데 네. 트래디셔널 IT 데이터가 중국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2월 20일 발표되니까 그 전후에서 더 적극적일지를 좀 결정하신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왕창 들어가라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미뤄지지 미뤄지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슬롯을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우리 상대적인 거고 장의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뭐 화장품 바이오 같은 거 기업 밸류, 2차 전지 다른 섹터가 너무 튀면은 반도체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상대적인 것도 좀 보면서 밸런스 액트. 어떻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옛날에 했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 많이 소환하네요. 밸런스 중간에 중요는 인생은 원래 돌고 도는 물레방아라고 우리나라 주식은 완전히 돌고 도는 물레방아 주식 같아요.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 저거 갔다 이거 갔다 하니까 중심을 잡는 3인방 이렇게 짚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과 섹터를 이제 바란스, 네. 균형 있게 갖고 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을 복귀해 보면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포모, 내가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시장을 놓치겠네 했다가 연초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저 PBR주가 가네. 그럼 저 PBR주를 가야지 했다가 또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결국 뭐 둘 다 맞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둘 다 안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나눠서 시간을 두고 나눠서 고루고루 비중을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 빠른 순환매에서 균형이 있는 그런 시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설 전에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다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정답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